지금 이 순간 비트코인 시장에서 조용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약 1조 5천억이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에 1천억 원이 사라진 상황인데 차트만 보면 분위기는 누가 봐도 차갑게 식어있죠. 근데 정확히 또 같은 시간, 같은 시장에서 딱 한 가지 XRP 리플 쪽으로만 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다른 코인들이 전부 다 흔들리고 있는데 왜 하필 XRP만 정반대로 움직였을까요? 이게 우연일지 아니면 누군가 미리 알고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번 영상 통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부터 살펴볼게요. XRP 현물 ETF로 이번 한 주 동안 900억 정도가 들어온 상황인데 이게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큰 주간 유입액입니다. 더 중요한 건 비교 대상이죠. 같은 시간에 비트코인에서는 1조 5천억이 빠졌고 또 이더리움에서도 1천억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XRP는 혼자 플러스였고요. 그리고 이 한 줄짜리 뉴스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거기서 1조 5천억이 빠진다는 거는 비율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XRP ETF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ETF에 비하면 아직까지 한참 작은 통로입니다. 그 좁은 통로로 한 줄 만에 900억이 몰렸다라는 거고 큰 강에서 물이 천천히 빠질 때 또 옆에 있는 작은 시냇물로는 오히려 물이 콸콸 들어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더 생기실 겁니다. 그 돈은 도대체 누가 넣은 거냐? ETF로 들어오는 돈들 기본적으로 제도권 자금으로 분류되죠.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이 개미처럼 사고 파는 돈들이 아니라요. 펀드나 자산운용사 같은 곳을 통해서 움직이는 돈이란 뜻입니다. 이런 돈들 들어올 때 분위기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계산을 마치고 들어옵니다. 한 주일짜리 변덕으로 900억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고 이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줄이고 또 그 줄인 돈의 일부를 XRP로 옮기는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 점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금이 한쪽에서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는 자본의 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도까지만 들으셔도 이거 뭔가 평소랑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 받으실 거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같은 주에 또 하나의 데이터가 나왔죠. 온체인 분석업체 센티멘트의 발표인데 XRP를 1000만 개 이상 들고 있는 큰 손들, 흔히 고래라고 부르는 주소들의 총 보유량이 지금 약 458억 3천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져봤을 때 103조 원 규모고요. 그리고 이 수치 자체가 무려 2018년 5월 이후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여기서 2018년 5월이라는 시점, 이걸 잠깐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요. 458억 3천만 개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짚고 가자면은 이게 전체 XRP 공급량의 68.5%에 해당합니다. 거의 70%에 가까운 물량들을 큰 손들이 들고 있다는 뜻인데요.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고래가 매집한다, 그래서 호재다, 이 정도로 끝나는데요.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큰 손들이 68.5%를 들고 있다는 말은요. 반대로 시장에서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는 물량은 31.5%밖에 안 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시장에 풀리는 XRP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XRP가 희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떤 물건이든 가격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사려는 사람들의 숫자랑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에요. 사려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데 살 수 있는 물건이 점점 더 줄어든다. 가격은 과연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 정답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지금 XRP에서는 그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ETF로 사려는 자금은 들어오고 또 고래들은 들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팔지 않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요가 늘어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공급이 줄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슬슬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아까 머릿속에 담아두라고 말씀드렸던 2018년 5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2018년 5월 같은 경우는 XRP가 한 차례 큰 거품을 겪고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또 그 직전에 XRP는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갔다가 끌어내려졌습니다. 그때도 고래 보유량은 지금처럼 높은 수준이었는데 결국에 2018년 5월 이후에 최대라는 말은 7년 만에 같은 매집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단정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때랑 지금이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고 2018년에는 XRP를 둘러싼 제도권의 인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랑 소송도 진행 중이었고요. 현물 ETF 같은 걸 상상하기는 어려웠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소송은 사실상 정리가 됐고 현물 ETF는 이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진짜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고래 보유량이라고 할지라도 2018년의 의미랑 2026년의 의미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는 팔기 위해서 들고 있던 물량이 가까웠다면요. 지금은 팔지 않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물량들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살짝 소름이 돋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장에 돈은 들어오고요.
큰 손은 팔지 않고 있고요. 비트코인에서 빠진 돈은 XRP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7년 만에 같은 구조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제도권 채널까지 열려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동안 이때 XRP는 또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이건 XRP가 곧 폭등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XRP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처럼 시장 자금 흐름이 또 한쪽으로만 쏠리는 구간들, 이때는 또 같은 악재가 오더라도 XRP가 덜 빠진다거나 또 먼저 회복할 가능성 다른 알트들보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TF 자금 유입들이 한 주짜리 일회성이 아니라 추세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고래 보유 비율이 68.5% 선을 유지한다거나 또 더 상승한다. 그렇다면 시장에 풀린 물량들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서도 XRP ETF로 돈이 계속 들어오냐, 그리고 고래 보유 비율이 지금 수준을 지킨다거나 더 늘어나냐,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게 된다면 이번 흐름은 단순한 한 주짜리 뉴스가 아니라요, 이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겠고, 또 반대로 둘 중 하나라도 꺾이기 시작한다. 그때는 흐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죠. 결국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ETF에서 시장 자금이 빠지는 한 주 동안 XRP ETF로만 900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또 같은 시점에 큰손들의 XRP 보유량은 2018년 5월 이후에 최대인 103조 원 규모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장에 풀린 유통 물량들은요, 이제 31.5%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7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 매집 구조 위에서 제도권 자금이 처음으로 얹히고 있는 장면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지금 시장에 풀린 XRP가 31.5%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만약에 개인분들께서 뒤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가격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결국에 단기 알트 타점들의 코인은 말 그대로 단기답게 접근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 심리라는 게 사실상 매수할 때 심리, 그리고 매도할 때 심리, 이게 달라지는 게 투자 시장인데요. 단기로 접근을 했어도 10%, 15% 상승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럼 여기서 막상 매도를 할까 하다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자주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얼마나 내가 순환 속도를 잘 살리고 또 못 팔고 후회보다는 마침표를 잘 찍는 매매 습관을 가져가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괜히 타점이나 알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릴 때 비중 조절하고 목표 타점을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들, 이 고민할 시간에 그냥 차라리 목표 가격을 걸어놓고 쉬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자주 쳐다본다고 수익 잘 나오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효율적으로 시장을 잘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팀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